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빠박쌤이에요. 이번에 대학 일반물리학 학장판에서 배울 내용은 12장 정적평형과 탄성입니다. 자, 여기서는 무게중심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정적 평형 상태에 있는 그 강체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보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뭐 여러 가지 그 탄성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형 상태에 있는 강체, 아주 그 유용한 성질이 있는데, 만일에 병진평형을 이루면은, 그러면 회전축을 어디로 잡든 간에 그 R자 돌림힘이 같다, 그런 그 아주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진평형 만족하고 있으면은 뭐 되도록이면은 계산이 편하게 그 회전축을 잡아가지고 계산을 해야겠죠. 뭐 회전축 뭘로 잡아도 R자 돌림이면 같으니까. 자, 그리고 무게중심. 사실 무게중심은 질량중심하고 달라요. 그런데 그 중력장이 균일한 경우에는 그때는 그 무게중심하고 질량중심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장이 균일하다고 일단 전제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게중심하고 질량중심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정적 평형 상태에 있는 강체, 그러면은 병진평형도 만족하고 회전평형도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와인 같은 거 뭐 그런 거 이제 전문가를 소믈리에라고 하죠.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흔한 그 스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생긴 그 받침대에다가 와인병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그 평형을 이루게 만드는, 이런 되게 흔한 스킬이에요. 자, 이 경우에 그 받침대하고 와인병하고 무게중심을 구해보면, 이제 균일한 중력장이라고 이미 전제를 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나 질량중심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중심을 구해보면은 여기하고 이 받침대하고 같은 그 연직 선상에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보기에는 신기해 보이지만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자, 정적 평형 상태에 있는 강체의 예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시소, 한쪽에 아빠가 있고 다른 쪽에 딸이 있고, 그러면은 힘이 아빠한테 작용하는 중력, 딸한테 작용하는 중력, 그 다음에 요 시소 자체의 무게, 그리고 수직항력. 그러니까 그 병진평형 이용하면은 위로 수직항력, 아래로 그 아빠의 중력, 딸의 중력, 시소의 중력은 0. 따라서 수직항력의 크기가 MF 더하기 MD 더하기 라지 M G
이렇게 수직항력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소가 그 수평을 이루려면은 일반적으로 아빠가 딸보다 그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 가까이 그 지지점에 붙어 앉아야겠죠. 그래서 R자 돌림이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전평형을 이루어야죠. 그래서 회전축은 일단 병진평형을 이루면은 뭐 어디로 회전축을 잡아도 R자 돌림이 같다고 그랬죠. 뭐 그게 0인데, 그래서 여기가 제일 그 편한 지점이다. 그러면 아빠에 의한 돌림인, 거리는 d만큼 떨어져 있고, 중력, 그 다음에 사인 90도, 그리고 반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딸은 2분의 L, 딸의 중력, 그리고 사인 90도.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0. 자, 따라서 아빠가 앉는 지점은 MF분의 MD 2분의 L. 이 지점에 앉아야 그 시소가 그 수평을 이루는 거 알 수 있죠. 첫 번째 문제는 간단했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그 벽에다가 이제 수평한 막대가 있고, 이거 뭐 그냥 놔두면은 막대가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케이블로 해가지고 지지를 했고, 그리고 그 막대 위에 또 사람이 또 올라가요. 자, 그러면은 힘이 막대 자체의 무게, B는 이제 막대 바, 자, 그 다음에 사람의 무게, person, WP, 그리고 요 줄을 따라서 장력. 자, 이러면은 그 막대가 벽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벽에서 밀어내는 힘, 그리고 장력이 위로 적용하니까 힘이 요렇게 그 각도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루는 각도를 세타. 자, 그러면은 R자 힘 X성분, 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T 코사인 파이는 0. 자, 다음에 R자 힘 그 Y성분, R 사인 세타하고 T 사인 파이는 위쪽, 이제 WP하고 WB는 아래쪽, 0. 자, 얘네 두 개가 병진평형이고, 자, 다음 회전평형. 그럼 회전축을 어디로 하는 게 편하냐? 이 R이 작용하는 이 지점으로 합시다. 자, 그러면 그 돌림이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힘에 대해서 변이의 그 수직한 성분을 곱하거나, 아니면은 변이에 대해서 그 힘의 수직한 성분을 곱하거나, 그러면은 변이에다가 힘의 수직한 성분 TL sin phi, 얘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양수. 자, 다음 이제 사람이 있는 곳은 D만큼 떨어져 있고, 막대가 있는 곳은 막대 길이의 절반, 2분의 L. 그리고 얘네들은 둘 다 시계 방향의 돌림이기 때문에 음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0. 이게 회전평형. 자, 그러면 세 번째 식에서 L이 8점 빵빵 미터, 그 다음에 파이가 53.0도,
WP는 600N, WB는 200N, 그리고 D는 2.00m. 네, 이런 거 이제 대입을 하면은 313N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1씩, 얘를 2씩, 그래서 1씩 제곱하고 2씩 제곱해서 더하면은, 물론 그러기 전에 R 코사인 세타는, 그리고 R 사인 세타는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R은 루트 R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R 사인 세타의 제곱. 네, 그래서 581N이 얻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 이식을 1식으로 나눠주면은 이제 뭐 탄젠트 세타가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까 세타는 그 탄젠트 역함수 해가지고 71.1도가 얻어져요. 자, 이렇게 그 평균평형하고 회전평형 이용해가지고 나온 식을 연립해서 풉니다. 자, 하나 더. 예, 벽에. 근데 벽이 매끈한 벽이에요. 그러니까 마찰이 없다는 얘기죠. 예, 바닥만 마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벽에다가 이렇게 사다리를 기대가지고 세웠다. 자, 그러면 힘이 일단 사다리의 중력, 그 다음에 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니까 안쪽으로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고, 그리고 수직항력 작용하고. 자, 그러면은 이 벽에서 마찰은 없지만 밀어내는 힘, 이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R자인 X 성분은 정지 마찰력 오른쪽, 벽이 미는 힘 왼쪽은 0. R자인 Y 성분은 수직항력 위쪽, 중력 아래쪽, 은 0. 그리고 회전평형. 회전축은 아무데나 잡아도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제일 편하죠. 자, 그러면은, P의 수직한 성분이 L 사인 세타. 그리고 반시계 방향이니까 양수. 그래서 PL 사인 세타. 자, 그러면, MG의 수직한 변이가 2분의 L 코사인 세타. 얘는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는 0. 자, 그러면은 첫 번째에서 정지 마찰력은 P하고 같고, 두 번째에서 수직항력은 중력과 같고, 그리고 세 번째에서 P는 2 탄젠트 세타분의 MG랑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등식이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정지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 이하다. 최대 정지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 곱하기 수직항력. 정지 마찰력이 P, 다시 말해서 2 탄젠트 세타분의 mg, 그리고 수직항력은 mg. 자, 다음 탄젠트 세타는 2 뮤s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세타는 탄젠트의 역함수 2 뮤s분의 1. 그런데 정지 마찰 계수가 0.40. 그러니까 세타의 최소값은 51도.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기울이면 사다리가 벽에 걸쳐져 있지 못하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사실은 오직 정지 마찰 계수에만 의존한다. 뭐 사다리 질량이라든가 길이라든가
그런 거는 관계가 없죠. 예, 되게 흥미있는 결과였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하나 더. 예, 휠체어가 이제 턱을 넘어가는데 힘을 휠체어 위쪽에다가 가했어요. 자, 그러면 휠체어 그 자체의 중력, 그리고 턱이 이제 휠체어한테 미치는 힘인데 뭐 이렇게 미친다고 하고, 요 수평과 이루는 각도는 세타라고 하고. 자, 그러면 R자임 X성분은 F가 오른쪽, R 코사인 세타가 왼쪽, 그래서 0. R자임 Y성분은 R 사인 세타가 위쪽, 중력이 아래쪽, 그래서 0. 그 다음에 이제 돌림임, 회전축을 이제 어디로 잡냐면 여기로 잡아요. 자, 그러면 그 중력에 수직한 거리가 d, 그래서 mgd고 얘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임이니까 양수. 자, 그 다음에 외력의 수직한 변이가 그 지름 빼기 h, 얘는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는 0이죠. 자, 여기서 R 코사인 스타는 F, R 사인 스타는 mg, 뭐 세 번째 거는 이제 F를 알 수가 있죠. ER 빼기 H분의 mg d. 근데 d는 루트 그 R제곱 빼기 R 빼기 H의 제곱.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얻을 수 있죠. 자, 여기서 휠체어의 무게가 뭐 약 700N이라고 하고, 그 바퀴는 한 반지름이 0.3m라고 하고, 턱의 높이는 한 0.1m라고 하고, 그래서 힘을 추정해 보면은 300N이 얻어져요. 그 다음에 질문 B, 그러니까 얘네를 제곱해서 더합니다. 자, 그러면 R은 루트 F의 제곱 더하기 MG의 제곱. 그래서 얘도 추정해 보면은 한 800N이 얻어지고, 그 다음에 20 나누기 1씩 해주면은 이제 탄젠트 세타가 얻어지니까, 세타는 탄젠트 역함수 뭐 F분의 mg, 그래서 역시 추정해 보면은 한 70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휠체어가 그 턱을 넘어갈 때 그 힘의 크기하고 방향 뭐 이 정도 되어야 한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죠. 네. 정적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의 대표적인 예예요. 자, 정적 평형 상태는 그만 얘기하고, 자, 다음은 이제 그 여러 가지 탄성률. 사실은 이 파트가 그 전공으로 올라가서 배우게 되는 뭐 정력학, 그런 데 등장하는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그 길이 방향을 힘을 가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면은 그 늘어나게 한 원인, 그러니까 변형력은 힘 나누기 면적, 그러니까 압력이죠. 자, 그 다음에 변형된 정도는 이제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델타 L. 이때 이 비례상수를 그 y라고 그러고 얘를 역률이라고 불러요. 자, 길이 방향으로의 탄성일 때 탄성률이고요. 자, 다음은 자,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변형돼요. 그러니까 마치 그 슬리퍼 같은 거 신고 가고 있는데 발 옆으로 뒤틀어지는 뭐 그런 건 변형과 비슷해요. 자, 그럼 변형력은 역시 압력 F 나누기 A가 되겠고, 자, 변형은 H분의 델타 X. 그래서 여기서 비례상수를 이제 S라고 그래가지고 측 밀린 탄성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 H분의 델타 X는 뭐 탄젠트 세타, 그러니까 세타는 요각,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자, 이게 바로 그 형태에 대한 탄성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풍선 뭐 같은 물체가 있어요. 자, 이때 사방에서 그 압력의 변화를 만들어 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압력을 증가시키겠죠. 자, 그럼 부피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때 변형력은 압력의 변화 델타 P, 변형은 그 처음 부피분의 부피의 변화. 그래서 비례상수를 이제 B, 그래서 이제 부피 탄성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부피에 대한 탄성인데,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줘가지고 이 부피 탄성률 값을 양수로 만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탄성률을 보면은 금속들이 탄성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변형이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탄성률이 보통 그 10의 10승 이런 값을 갖죠. 뭐 역률, 측밀기 탄성률, 뭐 부피 탄성률 다 이래요. 금속뿐만 아니라 액체도 탄성률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액체도 웬간에서는 부피가 안 변해요. 자, 전형적인 탄성률 알아봤고요. 자, 문제로 연습해 보면은 철사줄이 이제 그 줄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변형력은 압력, 변형은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자, 여기 이제 역률이 오죠. 자, 그러면은 줄이 이제 지름이 D라고 했으니까 그걸 2로 나누면 반지름. 자, 이게 줄의 면적이죠. 뭐 나머지는 뭐 그대로. 그래서 힘이 940N. 그 다음에 역률이 철의 경우 20 곱하기 10의 10승 이고요. 그리고 원래 길이가 10m, 늘어난 길이가 0.50cm. 그러니까 0.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미터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그 D를 구해보면은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 그러니까 3.5mm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철선을 써야, 그 앞서 우리 문제 있었죠. 그 연기자가 무대 위로 두둥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때 이제 안전하게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 더 연습. 노쇠공을 이제 바닷속에 가라앉혀요. 그러면 이제 압력이 이제 변형력.
그리고 변형은 처음 부피분의 줄어든 부피, 이제 부피 탄성이 있고, 압력은 증가하는데 부피는 감소하니까 마이너스를 넣어가지고 B를 그 양수로 만들고. 자, 그래서 압력의 변화가 2.0 곱하기 10의 7승까지 압력이 늘어났고, 처음은 1.0 곱하기 10의 5승. 자, 그 다음에 그 물에 가라앉힌 공이 재질이 노쇠예요. 황동. 그래서 부피 탄성률이 6.1 곱하기 10의 10승. 그리고 처음 부피는 0.50 세제곱미터. 자, 그러면은 부피 변화가 얼마냐?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세제곱미터. 이 정도 압축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공 가서 배우게 될 그 정력학의 이제 기초가 되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예, 대학 일반 물리학 확장판 12장 정적 평형과 탄성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